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3월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고 이 사주는 김건희 여사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주를 어떻게 이 두 사주가 2024년 갑진년 3월 그러니까 정묘월이 되겠습니다. 정묘월 운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달은 간지로 정묘월이 되겠습니다. 예, 정묘월이 되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볼 것 같으면 이 사주는 이제 자월경금에 이 자진합하고 천간에 비견무토 편관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종의 기식취살격이죠. 기식취살격으로 격국이 매우 대귀한 격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현재 매우 귀해서 아주 대귀한 격이죠. 그래서 어지간한 운에서는 폐가 나지 않는데 이 사주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에서도 재성을 만나게 되면은 아주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 설사 재성이 운에서 오더라도 한 개 정도의 재성 그러니까 갑을목이죠. 갑목이나 을목을 운에서 한 개 정도 만났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에서 만약에 재성을 만났는데 이 재성이 두 개, 뭐 갑목이 두 개라든가 또는 을목이 두 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개의 갑을목을 만나게 되면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돼서 전체 격국이 파격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식취살격을 이루는 사주는 다 재성을 어찌됐든 원국에서도 재성이 있으면 격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에서 와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주는 워낙 귀하게 구성이 돼 있고 매우 대귀한 격이기 때문에 재성이 한 개 정도 왔을 때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오히려 발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개가 오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현재 이 사주는 갑오대운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목이 두 개가 이제 대운과 세운에서 연속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죠. 그러니까 한 개 정도의 갑목이나 을목은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갑목이 이렇게 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일단 처하게 됩니다. 처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운이 갑오대운이에요. 그러니까 갑오대운이니까 오화가 와서 이 오수를 합하면서 병화 칠살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연간에 있는 갑목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 아주 연약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화기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이 경금이 매우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원래가 이제 경금 자체가 CG에 있는 이 술토에서만 겨우 통근을 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데 이게 화기가 강화되면 경금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간목이 두 번 연속으로 오면은 이 간목은 이 무토를 완전히 손상시키죠. 목극토해서 손상시킴으로써 격국이 기식취살격이 완전히 파격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에서 이 갑목이나 을목이 왔을 때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우리가 거꾸로 다르게 우리가 육친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재성을 조심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재성.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돈이라든가 여자라든가 또는 뭐 이제 부친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부친은 혈연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요. 주로 돈과 여자 그다음에 그 향락 그러니까 향락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음주, 가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음주, 가무. 그러니까 돈이나 여자나 향락이나 음주, 가무 이런 것들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운에서 올 때 크게 대패가 나는 그런
운들이 될 수밖에 없고 피할 수가 없게 되는 어떤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3월 달이라는 것은 이제 정묘월이 되는데 정묘월은 경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요 시간을 정묘월이라고 하는데 정묘월에 오면은 정화가 다시 이렇게 운에서 왔고 재성, 그러니까 간목들의 그 왕지가 될 수 있는 지지로 묘목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재성. 그러니까 재성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받고 이 사주를 지켜주는 이 비견 경금은 화기가 강해짐으로 해서 이거는 무력해진 상태죠. 그런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무토가 아주 작살이 나는 겁니다. 무토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상관격이 자월 경금의 상관격이 결국은 약한 일간에서 관살 혼잡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상관격에 기식취살이 무너지면서 신약한 상관격이 관살 혼잡으로 기식취살이 무너지면서 관살 혼잡으로 파격이 되는 그 운, 그 운이 정묘월 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3월 달 그러니까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가 정묘월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구설,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불화, 또는 뭐 여러 가지 심적인 갈등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의 무방비 상태로 거의 아무런 방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한 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병인월보다도 더 힘들죠. 병인월이 2월인데 2월 달보다 3월 달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결실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2월 달은 그나마 약간의 결실을 바라볼 수 있어요. 2월 달은 이제 병인월이 되는데 병인월은 관살 혼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물론 힘들었어요. 이달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3월 달은 이제 정묘월이 되어버림으로써 관살 혼잡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지연되거나 또 그 결과가 매우 나쁜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장에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다 신기루 같은 겁니다. 이런 구조의 운에서는 갑오대운 갑진년 정묘월은 아주 불리한 운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도 매우 나쁜 쪽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대흉한 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신월의 병화인데 지금 신자합하고 임수가 투간해서 칠살격입니다. 이 사주는 칠살격 사주가 되죠. 평관 칠살이 사주의 용신이 되는데 임수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그 임수가 용신인데 천간에서 이 무토와 계수를 보니까 무게합을 해서 원래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살대 정관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자성어로 얘기하면은 칠살격이 정관과 식신을 봐서 살대 정관격이니까 이 원래는 관살 혼잡인데 식신이 이렇게 계수 정관을 합과함으로써 살대 정관격이 청하게 격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우 귀격의 사주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떤 관살 혼잡에 따른 어떤 현상은 물론 일생 동안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 사주는 살대 성관국의 원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일간이 사화 이 녹지에 시지에서 통근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사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살대 정관격이 잘 이루어진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의 사주가 이제 계묘대운 갑진년에 와 있어요. 이렇게 계묘되어 온 갑진년에 오면은 살대 정관격의 관살 혼잡이 되어서 아주 청하게 되면서 부귀한 격국을 이루었는데 대운에서 다시 계수가 들어오고 또 그 세운에서 또 이렇게 지금 계수가 들어와서 관살 혼잡인데 세운에서 이렇게 갑진을 오는데 이 사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도 간목이나 을목 그러니까
인수죠. 이 경우에 이 사주의 경우는 갑목이나 을목이 인성이 되는데 이 사주는 인성운을 만나면 안 되고 우리가 일반 오행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 사주와 마찬가지로 갑을목을 만나는 것이 매우 두려운 그런 구조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의 사주가 다 오행상으로 갑을목을 꺼리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고 십신으로는 여기에서는 재성운을 꺼립니다. 재성을 꺼는데 여기에서는 인성이 두려운 것이죠. 인성운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묘대운 같으면 이제 원사주가 돼있는데 계수가 다시 옴으로써 관살혼잡이 다시 일어나서 격국이 파격이 됐습니다. 계묘대운은 개별 세운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좋아질 수는 있으나 계묘대운 자체는 폐운이다. 그러니까 나쁜 흉운에 직면해가 있다. 그러니까 흉한운이죠. 계묘대운 자체가. 그런데 갑진년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갑진년에 갑목이 왔을 때 이 갑목이 식신무토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관살혼잡을 매우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관살혼잡을 매우 부추기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구설과 관제구설, 그냥 구설이 아니라 관제구설이니까 사법적인 위험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구설이 약할 때는 뭐 가벼운 어떤 구설이라든가 또는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끝날 수가 있는데 또는 가벼운 어떤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관제구설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사법적인 처리, 그러니까 사법적인 위험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가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갑목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무토를 제거해 버리면은 바로 이 칠살격인데 임수 칠살격이 관살을 중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운에 직면해 있다. 갑진년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정묘월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정묘월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정화가 와서 요 임수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관살 혼잡이 완전하게 청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관살을 다룰 수 있는 급제합살을 했죠. 급제합살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한 단계 그러니까 극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편안한 시간들은 아닙니다. 개수가 여전히 중관하면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적으로 관살 혼잡은 해소됐지만은 중간의 현상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묘월은 이렇게 오면은 정화가 평관격에 이제 정관대살에서 급제합살에서 칠살 이 굉장히 힘든 임수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분의 정묘월은 성이다. 그러니까 성한 운이죠. 그러니까 격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이다 이렇게 약간 격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한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묘월은 아주 길한 운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정묘월이 좋은 운이고 여기에는 이제 정묘월이 아주 힘든 시간이 되고 여기에서는 정묘가 임수를 제거함으로써 갑진년 자체는 폐운이지만은 정묘월만은 하기 때문에 적어도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는 편안한 시간을 어느 정도 편안한 시간 어떤 위기에서 한숨 돌린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갑진년 전체는 매우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묘월이 지나서 그 다음에 무진월로 갔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또 그 후에 기사월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다음 달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정묘월에 대한 것만 살펴보기 때문에 정묘월은 김건희 여사한테는 길한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정묘월이 흉한 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풀면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요 얘기를 이제 옮겨 요거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사마천이 쓴 사기 역사가죠. 사마천의 사기에서 그 이사열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3명 정도의 개별적인 인물에 대해서 사마천이 사기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라는 사람이에요. 이사열전이라고 있는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의 내용을 옮겼는데 이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굉장한 전략가고 또 고위 관직을 지냈던 사람인데 진나라 승상이죠. 승상의 지위를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을 도와서
이 이사라는 사람은 이사열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열전 내용의 일부를 옮겨놓은 발췌해 둔 거고요. 이사라는 사람은 진나라,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승상을 역임한 아주 고위 관료고 아주 걸출한 영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뭐 굉장한 이 사람은 업적이 많습니다. 뭐 진시황을 도와서 도량령,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저울이라든가 자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통일이 안 돼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도량령을 통일했다든가 또 문자도 각 지역마다 다 문자가 다르고 그랬는데 그 문자를 통일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 군연제, 그러니까 중앙집권제를 실시했죠. 그전에는 이제 봉건제로서 중앙정부의 힘이 굉장히 약했는데 군연제를 도입해가지고 중앙집권을 이제 중앙집권제를 실시했다는 면에서 굉장한 업적을 남겼죠. 그러니까 이사는 주로 했던 일이 모든 것을 표준화시킴으로써 문자의 통일이라든가 도량령의 통일이라든가 중앙집권제라든가 이런 것 다 표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에 있어서 표준화라는 틀을 도입해 가지고 시국을, 그러니까 전체 한 시대를 안정시킨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분서갱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을 했죠. 분서갱류에서 많은 선비와 도서를 불사르고 선비를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했는 아주 잔인한 면도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사가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이사라는 사람을 이제 한마디로 평가하면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욕망이나 출세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물부를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면 사악한 인간이죠. 이분은 순자, 우리가 맹자와 같은 맹자 다음 세대인데 순자라는 학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순자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한비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한비자라는 사람하고 이사가 같은 순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동문수학했던 사람인데, 자기하고 옛날에 뭐 지금처럼 대학에 몇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명 없었단 말이에요. 10명, 20명 이렇게 공부하는 데서 동문수학했던 어떤 형제와 같은 사람인데, 이 이사가 한비자, 그러니까 진시황이 한비자의 글을 쓰는 걸 보고 굉장히 관심 있고 한비자를 반드시 등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있을 때, 이사가 이 사실을 알고는 한비자를 모함을 해가지고, 이사는 그때 이미 관리를 하고 있었죠. 진시황 밑에서. 그래서 자기 동문수학했던 그 형제와 같은 그런 한비자를 모함을 해서 감옥에 넣어서 독살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모질고 잔인한 그런 면도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사의 가장 큰 오류, 인생에서 오류가 뭐냐 하면은 진시황이 그러니까 그 순행을 하다가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이 진시황의 유서를 그 당시에 환관조고라는 게 요즘에 말하면 내시 같은 거죠. 환관조고하고 그 공모를 해서 일종의 연성 쿠데타가 되겠습니다. 연성 쿠데타. 연성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진시황이 죽으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이제 그 큰아들, 이 사람이 진시황의 큰아들 부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소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와서 내 장례를 치르고 이 나라의 이 자리를, 그러니까 황위를 물려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부소에게 그 얘기를, 그 편지 보내는 사람이 주지를 못하고 그 전에 죽었어요. 편지만 써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 황간 조고가 가로채 가지고 이 이사와 둘이 공모를 해서 이 부소를 죽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진시황의 아들은 총 20명 정도가 됐어요.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아주 어린 아들, 18살밖에 안, 18번째 아들이죠. 20명의 아들 중에 18번째 아들인 호해라는 거의 막내에 가까운 이제 이 아들을 옹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는 이제
부소의 참모가 굉장히 유능한 장군으로서 목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념 장군, 부소의 참모죠. 그러니까 진시황의 큰아들 부소의 참모로 목념인데, 이 두 사람이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변방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사는 이제 조고 황간 조고가 이제 처음에 연성 쿠데타니까 이 유서를 위조하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념이 오게 되고 부소가 황제가 되고 목념은 여기 참모니까 이사의 자기 자리가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황간 조고와 힘을 합쳐서 이사가 둘이 이제 이 사실을 진시황의 유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조고하와 이사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모의를 해서 18번째 진시황의 맏아들 부소는 죽이고 18번째 아들인 호해를 2세 황제로 이제 옹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요즘에 말하면 이제 이게 연성 쿠데타인데 이거를 해서 이분이 드디어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킬 수는 있었죠. 이사와 조고가 협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모의를 했죠. 모의해서 연성 쿠데타를 성공을 시켜서 호해가 황제가 됐어요. 진시황의 18번째 아들인 호해가 황제가 됐죠. 2세 황제가. 그렇게 됐지만 끝내는 황간 조고의 모함에서 이 조고가 끝내 또 이사를 모함을 했어요. 모함해서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돼서 수백 번에 걸친 이제 고문을 당했죠.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됐는데 처형장으로 가면서 이제 남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는 마지막 말로가 요참형이니까 허리가 잘려서 죽는 형벌을 받게 돼요. 그 아들, 둘째 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사와 이사의 둘째 아들이 허리가 잘려 죽는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아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 내용은 이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누렁이라는 거니까 황견, 여기서는 이제 황견이니까 누렁이죠. 그러니까 누런 개,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개를 데리고 고향 이사가 원래 살았던 동네가 상체라는 그 지금으로 치면 하남성이에요. 중국의 하남성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상체에 있는 동쪽 문으로 그 성의 동쪽 문으로 나가서 토끼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말년을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했죠. 사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든가 또 개를 데리고 사냥을 한다든가 옛날에는 개를 데리고 산책이라는 건 없었죠. 그러니까 주로 개는 뭐 선비들도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주로 뭐 사냥하는 데 이런 데 많이 썼는데 어찌됐든 그때나 지금 사람들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것이고 옛날 사람들은 개를 데리고 가서 이제 사냥을 했는데 이 모습은 뭡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아주 여유가 넘치는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를 데리고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 또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개를 데리고 동네 한 바퀴 하는 어떤 산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개를 데리고 그러니까 애완 뭐 동물 또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거나 이런 사람은 치안이 없다 그래요. 그만큼 이게 평화로운 하나의 풍경이 될 수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개를 몰고는 이제 동네 한 바퀴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굉장히 말년을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형장에서 마지막 말년이 형장에서 허리가 잘려서 아들과 둘째 아들과 함께 나머지는 삼족 그러니까 이 삼족 이랬으니까 삼족이 다 멸해졌고 특히 이 두 사람은 요참형을 당했다는 거죠. 요참형 그러니까 허리가 잘려서 죽는 그런 형벌을 받고 죽었으니까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뭡니까? 이사는 자기 친구, 동문수학한 친구 한비자를 모함해서 죽였어요. 죽였고, 또 그 사이에 뭐 분서갱류 이런 게에서도 많은 선비들을 이유 없이 죽였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비자를 죽였던 것도 있고, 분서갱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선비들을 죽였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황제의 유서를 위조했어. 황제 유서를 위조해서 큰아들 부소를 죽였죠. 죽게 하고 자살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호해를 황제로 옹호하는 일종의 연성 쿠데타를 일으킨 죄죠. 그 죄로 그 벌을 자신도 돌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결과 허리가 잘려 죽는 처벌을 받았죠. 가장 큰 것이 진시황의 유서를 황강과 둘이 짜고는 위조해서 큰 아들을 죽이고 그 18번째 아들인 호해를 자신의 그 욕망, 그러니까 출세욕이라든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자리를 활용한 사람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매우 비참했다. 이런 평화로운 개를 데리고 산책도 할 수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거죠. 그런 것을 누릴 수 없이 허리가 잘려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3월달 운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